네, 안녕하세요. 주식특공대 일부 강남 큰손과 함께하는 명품 투자로 토요일에 아침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진행의 김민아입니다. 이번 한 주 국내 증시 분위기 좋았는데요. 그런데 또 미국에서 다시 한번 브레이크가 걸리려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쯤 속 시원하게 마음 편하게 상승만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먼저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를 통해서 다음 한 주 가늠해 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에서는 이번에 PCE 지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왔습니다. 관세 전쟁에 대한 부담감을 이겨내고 PCE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다시 한번 중국과의 관계에 금이 가는 듯한 소식이 또 전해졌거든요. 블룸버그 통신 보도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제재를 받았던 중국 기업이 자회사를 이용하고 또 제재를 우회하고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중국에 대한 기술 제한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우지수는 소폭의 오름세, 하지만 강보합권 수준에서 멈췄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과연 다음 한 주는 PCE 물가에 집중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미중 관계에 집중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다시 한번 국내 증시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통해서 다음 한 주 지수도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맞는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여러분들과의 소통 창구도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786-102번, 1023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013-3366-8200번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꼼꼼하게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지금 바로 출발해 봅니다. 네,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음 한 주 준비에 앞서서 이번 주 어떤 섹터들이 움직였는지 한 주의 큰손 리스트부터 파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렇게 4가지 섹터 나와 있습니다. 우주항공 쪽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통신 쪽, STO, 증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STO는 예전부터 또 위원님께서 강조해 주셨던 부분이기도 하고, 증권은 최근 들어 정말 잘 가고 있는 섹터입니다. 그중에서 우주항공부터 살펴볼 텐데, 이번 한 주 우주항공이 갑자기 또 떴잖아요. 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항공이 갑자기 어느 이슈가 터졌냐면은 정부가 스페이스X에 대한 원넷 위성통신 서비스에 대한 국내 공급 협정 승인을 함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스페이스X하고의 관련성을 띠는 기업들을 우리가 좀 알아낸다면 바로 세종 1호 발사 계약을 한 바 있는 관계사 바로 한컴 인스페이스, 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 한컴위드, 또 한컴위드가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 한글과 컴퓨터.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가 스페이스X 관련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스페이스X 관련주로서는 실적이 있는 우주항공주 중에서 저평가 속에 있는 것이, 또한 차트가 양호한 것이 한글과 컴퓨터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한컴 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호재성 재료가 하나 더 있죠. IPO도 임박하고 있어서 기대 심리가 작용됨에 따라 한가 컴퓨터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여러 가지의 모멘텀으로 주가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근데 AP위성, 인텔리엔테크 이런 것들도 원래 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우주항공주 하면 또 가장 떠오르는 종목인데요. 먼저 제가 AP위성에 대한 차트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뭐 기업의 내용은 좋아요. 퍼도 낮은 형태를 띠기 때문에 좋기는 좋습니다. PBR도 뭐 높은 편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주가의 위치가 또 중요하겠죠. 주식은 가치는 적중률을 높이는 거고, 차트는 빠른 수익률을 올리는 거고, 그러니까 타이밍을 보려면은 일단 차트와 거래량을 좀 보고 혹은 뉴스를 보고 하는 건데, 뉴스는 좋아요. 좋기는 좋은데 실리고 밀리고 또 실리고 밀리고 그러면 매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번 실렸다는 건 강력한 저항권이 형성된 상태에서 추세적 흐름이 이렇게 이 하단선에 대한 지지는 보이고 있지만 고점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 흐름이고 매물대가 많습니다. 그것도 단기적으로 최근에 또 실리고 또 밀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상승세가 나와도 매물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것이 계속 반복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보다 좀 뚫려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일단 5개월 이평선을 기준 갖고 시도하는 건 좋겠지만 단기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봉 차트에서 단기로 또 실리고 밀리고 그러면 이걸 돌파하기 전까지는 방향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좀 제한된 반등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도 월봉상 장기적 흐름이 아쉽게도 이렇게 데드 크로스의 형태가 나오는 데드 반등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 데드 크로스 반등, 요 60개월 선과 120개월 이평선과의 데드 크로스. 한 번에 어떤 시세가 나왔죠? 시세가 나왔던 것이 또 나오려면 요런 상승의 길이만큼의 하락이 나와야 되는데 짧죠. 그리고 데드죠. 그럼 올라가 봤자 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인텔리안테크와 다르게 한국화 컴퓨터는 이렇게 돌파, 상승 신호가 나와서 5개월 선과 20개월 이평선 위에 있는 상태에 요 거래가 실렸던 시점을 중앙선을 돌파, 그리고 여기도 돌파, 감소 속에 돌파. 그러면 상승 방향을 잘 탈 텐데 역시나 가치가 정별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 긍정적이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주 중에서도 역시나 상승의 초입, 그래서 역시나 하락 국면의 절반을 돌파해서 삼성물산과 한국화컴퓨터가 돌파형이고요. 둘 다 저포, 둘 다 싼 편에 속하죠. 저평가 속에서의 돌파 패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두 가지 종목에 초점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충분한 조정을 받은 상태의 첫 번째 시점이기 때문에 연속성을 띌 수 있는 월봉에 놓여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봉이 주가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반락 여지가 있을 수 있고요. 삼성물산 서울대와 우주 발사장 건설을 위한 R&D 시설을 구축을 논의 중이다. 이런 얘기 나오에 따라 이 발사장 건설이 우주 산업에 대해서 후방 산업에서 핵심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종시마다 관심을 갖되 지금은 조종을 충분히 받고 나서 터닝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고 삼성이 이번에 우주 산업에 대한 진출 이야기가 나옴에 따라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권에 둘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통신주 같은 경우가 KNW라든가 솔리드가 좀 관심권에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2030년도 6G 통신에 대한 상용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통신주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양당이 대선 후보의 통신정책 공약을 보게 되면 2030년도까지는 6G 상용화에 대한 목표를 갖고 있는 상태로서 주가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모습인데요. 5G보다도 50배가 빠르고 전송 속도와 10배 빠른 반응 속도, 이 10배 빠른 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 차세대 이동통신인 만큼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남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분야가 되겠죠. 일단 28년도 시범 서비스를 거친 후에 30년도에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일단 구상인데요. 거기다가 미국 내에 망이 안정화 기간을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 바로 내 주파수 경매가 완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발 호재와 한국에 대한 정책적 발언들이 바로 통신주 강세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KMW를 좀 보시게 되면 KMW 같은 경우가 대표이사가 1월달과 2월달 지분을 축소했다는 것이 좀 단점이 될 수 있으니 그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전환사채 최저 한도 가격이 1,860원이에요. 1,862원. 지금은 넘어섰죠. 그러니까 그 기준가보다 위에 있으니까 가격 매트가 조금 떨어지고요. 25년도에 실적 보시게 되면 적자입니다. 이번 연도는 일단 뭐 내년도야 실적은 좋아요. 그래서 내년도 실적 기준에서는 저평가는 맞지만 이번 연도 자체가 적자다. 근데 월봉 차트가 장기적 흐름이 현재 이미 흐르고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실리고 밀리면 어떻게 돼요?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1년 이상 주가가 하락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낙폭 심한 상태에서의 반등 형태를 띠는 건 좋은데 실리고 밀렸다, 뚫리지 않았다. 근데 이번에 적자다. 조금 부담은 좀 있는데요.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아까 그 다른 것들 제가 우주항공 중에서도 돌파형 역시
상승의 흐름 속에서 돌파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돌파 속에서 저퍼, 저피발의 형태를 띠다 보니까 솔리드에 대한 움직임이 전 좀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계기 점유율, 세계 시장 점유율 3위 기업이 솔리드이기 때문에 이러한 타이틀도 봤을 때 솔리드 쪽으로 좀 초점 맞춰서 앞으로 적극적인 매수 관점 조정시마다 관심권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우주항공 섹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통신 쪽도 설명 이어가 주셨는데요. 마지막에 봐주신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눌림목 조정이 나왔을 때 조금씩 모아가 보는 전략도 유효해 보인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STO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대선이 임박하기 전부터 위원님께서 이쪽 STO를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시기를 어느 정도로 잡고 계속 대응을 이어가 봐야 할지 STO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STO 이제 대선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전까지 봐야 될지 아니면은 대선 이후까지 봐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계속이요? 네, 보도했습니다. 네. 쭉 밀고 나가면 한 번에 큰 시세 분출 가능성을 저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대선 공약으로 뭐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 나면서 태양광 관련주가 막 올라가듯이 STO에 대한 공약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뭐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전 세계가 하는 거고 여당 야당이 다 해야 된다고 주구장창 얘기를 하고 있고 청년 측의 표를 얻기 위해서 6월 3일 대선 직전에 혹시 발언이 나올지도 모르고 혹시 지금이 아니어도 6월 달에 바로 이제 예탁원 사장이 테스트 배설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시작을 하니까 이제 7, 8월 달 정도의 법제화 가능성이 높아진 거거든요. 시행을 거의 앞두고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금융권에서는 이미 분주하게 이미 STO에 대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지역화폐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역화폐의 이야기가 만약에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정책이다라고 대선 후보가 발언까지 했다는 것을 감안해서 봤을 때 만약에 해당되는 대선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만약에 이기게 된다면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이기겠죠. 이제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는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그에 따라 시장에서 만약에 이제 실제 대선 결과가 나왔을 때 또 긍정적 결과가 나오게 되면 시가가 급등 출발, 그러니까 6월 4일이 되겠죠. 그럴 가능성을 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시장에서 그쪽 분야가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STO에 대한 법제화 논의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5,000포인트가 앞으로 목표다라고 했죠. 그러면 금융시장이 5,000포인트가 목표면 금융시장을 적극적으로 부양시키겠다는 건데 전 세계의 자산 시장의 1위 바로 블랙록이 될 텐데요. 그 블랙록의 CEO가 발언했던 내용이 바로 금융시장을 선도할 분야가 증권형 토큰의 STO 시장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STO를 법제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5천을 간다. 아닙니다. 이게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STO 법제화는 이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주 쪽에 대한 관련주 핑거와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있는데요. 먼저 제가 핑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핑거 차트 보시게 되면 핑거는 아쉽게도 실적 자체가 일단은 적자를 작년도에 보였고요. 혹은 매출 규모가 100억대, 그러니까 700억, 1000억대가 아니고 그래서 매출 자체도 좀 감소의 형태를 띠면서 적자죠. 그래서 이러한 실적의 흐름을 보이는 것보다는 갤럭시와 머니터리를 보시게 되면 실적이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죠. 자, 거기다가 1000억 원대, 또 이익도 100억대 이상의 132억 영업이익 또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고 1분기도 실적이 최고치를 달리면서 이번 연도도 최고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제 6월 달에 그 테스트베드에 대한 법제화 시행을 하니까요. 좀 시세 분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현재 매수에 대한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공략할 분야가
갤럭시아 머니티라고 보고 있으니 강남큰손의 시그니처 종목인 만큼 앞으로 결과를 좀 긍정적으로 같이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증권주를 볼 텐데요.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요새 많이 이슈가 나오고 있잖아요. 뭐 증권주 저는 솔직히 별로 관심은 없는데 요새 갑자기 증권주가 올라가니까. 왜냐면 미국이 경기 침체가 아니냐 마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경기 둔화 국면에 들어간 건 맞아요. 그리고 고금리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파월이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계속 버티고 있기 때문에 결국 경기는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가 나빠지는데 증권주를 하자. 근데 나빠지면서 오히려 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금리 이번에 인하했고 나중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또 올라갈 여지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경기 둔화 속에서 경기 관련주의 민감주, 뭐 반도체, 뭐 자동차, 뭐 철강, 기계, 조선화학, 항공, 해운, 경기 민감주 쪽에 대한 대형주보단 중소형주에 대한 매매가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번에 잠깐 뭐 강하게 증권주가 올라왔지만 큰 그림은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5,000포인트대에 대한 강조를 함에 따라서 증시가 올라갔고 코스피 상법 개정하게 되면 5년 내에 5,000포인트 가능성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가능성 있죠. PBR만 봐도 1.8 정도, 1.6 정도만 가도 현재 우리가 1.6 정도 가게 되면 신흥국들이 1.8, 그리고 선진국은 3.4, 뭐 이런 가격대까지 이미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1.6도 우리가 갈 수 있다고 봐야 돼요. 5천 가능합니다. 그래서 증권주의 강세 속에서 국내 최대의 온라인 시장 점유율, 주식 매매 시장 점유율 1위, 위탁 매매죠. 바로 키움증권이 저PBR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신고가의 형태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한번 키움증권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키움증권 보시게 되면 신고가를 터뜨리고 있는 모습은 바로 가격적으로 저PBR. 이 퍼만 봐도 뭐 최소 뭐 2배까지도 갈 수도 있는 거겠죠. 보통 우리가 10 정도까지를 보는 이유는 국내 코스피 자체가 10 기준에서 아래에서 10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기준선이. 근데 이제 해외 신흥국들도 10 정도 이상을 다 항상 상회하고 있고 현재 선진국들은 10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20까지 올라간 상태죠. 근데 보통 10대 중후반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굉장히 싼 거죠. 실적은 매년 증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일단은 5개월 선 잡고 꾸준하게 이어가는 건 좋겠지만 단기로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제가 좋다라고 하면은 내일 당장 좋은 게 아니에요. 봐요. 여기도 좋다 하면은 1년 동안 못 가다가 올라가죠. 좋은 건 맞죠. 좋은 건 맞는데 1년 동안 안 가니까 이게 뭐가 좋냐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좋긴 좋은데 또 떨어지겠죠. 3개월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단기로 저는 접근한 것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일봉에서 생명선 기준 잡고 20선 잡고 반드시 대응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지수가 단기적으로 밀릴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생명선의 20선 매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정말 잘 갔던 증권주까지 들어봤는데요.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그 부분도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잠시 뒤에 지수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의 움직임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미국 연방법원에서 트럼프에 대한 상호관세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어요. 권한 남용이다. 그런데 이번에 그래서 관세를 못 매기는 게 아니냐라고 봤는데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트럼프에 대한 행정부 가처분 신청을 상소가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는 트럼프가 계속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해가지고 좀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관세가 존재하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 대한 움직임은 일단 부정적으로 일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둘 것 같아요. 차트상에 보시게 되면 미국 증시가 최근에 2월 달에 하락 신호가 나와서 떨어졌지만 제 명품투자법에 딱 하락이 나서 2월에 제가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정에 대비하세요. 하락에 대비하세요.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4월달, 바로 4월달은 요 고점에서의 지지권이니까 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바라보다가 바로 이렇게 포인트가 바닥 됐습니다. 지지권 왔는데 바닥이니까 여기 4월달 초, 4월, 7일, 8일 거기서 저점의 가능성을 두고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자. 뭐 바닥을 뭐 반드시 쳤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미리 하자. 왜냐? 이때가 현재 1차적으로 봤을 때 주봉에서의 바닥권에서 한번 마디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쯤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3개짜리의 상승 반전이 났기 때문에 일단 지수가 더 내려갈 수 있지만 하락폭이 순간적으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원하는 종목을 사는 자리다. 그리고 어차피 트럼프가 뭐 나라를 망칠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망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경기가 뭐 순간적으로 위축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바이든 정부 때보다 더 올라갈 거예요. 어차피 트럼프가 원하는 거 지금 그런 거 지금은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서 바이든보다 주가가 떨어져 있다? 그럼 평가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트럼프는 경제를 잘 못해가지고 바이든보다 주가가 더 아래로 끝났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많잖아요. 트럼프 성향 자체가 바이든 분을 많이 막 비판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바이든 때보다 더 올라가 있을 거라고 어차피. 그래서 충분한 조정받으면 다시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1차 하락 나오고 당분 괜찮았어요. 근데 횡보 2차 하락 파동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락 나와서 2차 하락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1차로 완전히 끝난 거는 경기가 둔화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조정에 대한 흐름이 일단은 상승 신호 나올 때까지는 다시 한번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보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영향을 봤을 때 인버스를 보시게 되면 근데 우리 국내 증시가 그럼 크게 걱정되나요? 아니, 아직 조정 흐름 보이고 있어요.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올라갈 기미가 없으니까 코스피에 대한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인버스가 하락이 계속 나오게 되면 지수는 거꾸로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봉 차트 보게 되면 바로 월봉이죠. 예, 월봉에서 일봉에서 이렇게 100 여기죠. 제가 요 120일 이평선이 여기서 딱 깨지면서 인버스 떨어지네. 계속 떨어지는 과정에서는 지수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거 돌파하기 전까지는 지수는 올라가는 걸로 바라보세요. 그래서 바로 계속적으로 지수 올라간다. 좋다. 올라간다. 계속 인버스 떨어지면서 지수는 올라가고 있죠. 좋아요. 이평선 역별이니까 막 치고 올라가는 것도 어렵고 그러면 지수가 인버스가 막 올라가기가 어렵다면 지수가 막 떨어지는 것은 어렵겠네요. 그래서 6월 달도 뭐 시장은 뭐 양호하게 종목 장세로 양호할 수는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낙폭이 과됐으니까 잠깐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잠깐 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지수에 대한 움직임이 약간 반락 여지를 열어두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되 너무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자, 코스피를 좀 볼까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미국발 관세로 인해서 바로 일시적으로 약간은 쉬어가는 모습이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경기 민감주, 대형주보단 중소형 테마주라 말씀을 드렸고요. 단기적으로는 중소형주가 날 것 같습니다. 6월달 대선 이후에 강세장 대비해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조정 시에 저가 매수 찬스로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5,000원 향해 가자. 3,000원 갈 것 같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각종 상법 개정하고 뭐하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조정은 너무 두려워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미국 증시가 또 2차 하락 가능성도 좀 열려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에 대한 차트 한번 볼게요. 월봉이 삼중바닥의 형태를 띈 상태에서의 이때가 제일 좋았죠. 3바닥. 그래서 하나, 둘, 보통 한 번 딱 찍으면 하나, 둘, 셋 가잖아요.
6월까지는 그래도 좀 종목 장사는 괜찮은데 올라가다가 또 한번 좀 쉬었다 가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좋은 종목이 투자한 건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일봉 차트 보게 되면 제가 4월 7일 날 4월 8일 요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300, 2,200 다시 볼 수 없는 가격 다시 오지 않는 가격 2,200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싸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삼성전자와 자사주 매수 들어오고 국가의 연기금 투자되고 증감펀드 들어오고 2,300선. 그래서 제가 여기서 4월 7일, 8일 적극적인 저가 매수 찬스로 지수가 바닥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원하는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자라는 의견을 제가 드렸습니다. 주가가 쭉 올라갔어요. 지금은 쌍바닥 형태를 띄긴 띄었는데 조정이 짧았기 때문에 첫 번째 음봉일 때 이렇게 좀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고점, 고점, 고점 세 가지가. 요건 고점은 아니지만 요 정도면은 보통 약간 좀 빠졌다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단기로 약간 좀 조정 여지를 좀 열어두며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좋은 종목들 제가 곧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강남 큰손의 명품 투자법의 쪽집기 종목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막바지에 또 강남 큰손 위원님의 쪽집게 종목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위원님께서 정말 많은 방송을 통해 다양한 종목들 봐주셨는데요. 그중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들 여러 올라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숫자 찍힌 걸 보고 진짜 이거 갖고 계신 분들 너무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나왔다가 어제 또 18% 넘게 상승했거든요. 이거 못 가지신 분들은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지금 잡으면 뭐 100%까지는 아니어도 전에 찍었던 57,5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주식이 우리가 투자하는 관점에서 돈을 버는 방법을 저는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수익을 위해서 주식을 분석하는 것인데 그 수익을 내는 방법이 뭐냐? 바닥을 잡는 거예요. 바닥. 올라갔잖아요. 2배. 그 다음은 뭐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제가 좀 볼게요. 명품투자법. 자, HD현대솔루션. 자, 칼수는 있죠. 칼수는 있어요. 이제 우리가 또 숫자로 봤을 때도 per PBR 기준으로 봤을 때도 뭐 못 간다고 단정을 질 수는 없겠지만 상투 신호 나올 때까지는 이 밴드가 이렇게 넓다가 밴드가 좁아진 상태이면서 쫙 뻗잖아요. 이렇게 벌어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주식이 여기 똑같잖아요. 이렇게 좁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지죠. 벌어지고 다시 좁아지고 또 좁아지고 그래서 이게 확대와 축소가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니까 아직 뭐 상투 안 나왔으니까 갈 수는 있는데 일단은 이제 바닥에서 이제 제가 여기서 포인트 4월 달인 여기서 월봉상 봤을 때 이때 1월 달에 찍혔지만 보통 우리가 거래가 실리고 나서 무너진 상태에서의 첫 번째에서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외바닥이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하나, 둘, 셋 단기. 항상 세 번째 매도하잖아요. 조정. 근데 거래가 없어요. 감소. 그러면 이거 상투 아닌데? 그리고 적정 주가를 봤을 때 실적 기준 보면 포가 났거든요. 그럼 아직 안 끝났네? 근데 다시 뚫린 거예요. 여기다. 4월 달에 제가 매수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여기가 밴드가 이제 뚫리니까 폭등이 나오는 거예요. 밴드가 뚫리니까. 그래서 항상 시세 분출은 뭐 제일 원하시는 게 그거 아닐까요? 급등, 폭등이 어떤 거 올라가나요? 뚫리면 가는 거예요. 뚫리면. 좁은 상태에서 뚫렸을 때 날아가는 거죠. 근데 조정이 길어야 올라갈 확률이 쉽고 또 거래가 실린 거를 뚫어야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는 기준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주봉을 봤을 때 근데 이제 중기적으로 연속성을 띄어야 주가가 쉽게 올라가는데 일봉 차트에서 잡기가 어려웠을 때는 주봉을 보는 거예요. 주봉이 나왔어요. 근데 주봉이 나왔으니까 월봉도 방향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고 4월 달 초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가 이제 일봉상 보게 되면 거래가 실리고 밀렸기 때문에
매매가 좀 어려워요. 여기 실리고 밀리면. 그래서 주봉을 보고 제가 4월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쭉 이제 올라갔고 지금은 이제 시세가 나왔어요. 근데 보통 제가 대량거래 빵 터지면서 신고가 속에서 보통 이때 종가로 매도 내지 다음날 시가 매도합니다. 근데 빠지죠. 단기 빠졌어요. 여기까지 맞췄어요. 그 다음에 5일선 매매 이렇게 또 올라가요. 다시 또 첫 번째 음봉일 때 매도. 왜냐? 이미 뭐 과열 다 들어간 상태니까 이격도 벌어졌고 마디가 크게 나온 상태에서는 보통 첫 번째 음봉일 때 또 팝니다. 선행 쪽 매도. 선행 쪽 한 발짝 먼저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근데 이게 맞은 거죠. 왜? 어차피 이제 주가는 항상 신고가를 가다가 연속적 상승 후에 첫 음봉일 때 한번 팔아주는 게 좋아요. 안정감 있게. 보통 한번 접고 가니까요. 근데 접고 다시 갈지 모르는 거죠. 접고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내려왔어요. 근데 상승폭에 비례해서 절반 정도는 충분히 내려왔어요. 그래서 충분한 길이 나왔고 다시 신호나 또 산다. 그래서 5일선 매매를 시작하는. 그래서 지금은 5일선 매매를 다시 시작하는 위치로서 대응하는 건 좋은데 단정적으로 어디까지 갈지는 너무 단정 짓지는 마시고 5일선 흐름을 계속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D현대에너지솔루션 5일선 매매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올 종목도 많은 분들께서 살짝은 못 잡으신 분들 배가 아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전 쪽에서 두산에너빌리티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사실 이 종목을 올해 갑자기 봐주신 게 아니라 작년부터 이 종목을 유망하게 봐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이 종목 최고가 기준으로 151% 넘기는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일점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신고가 계속 경신해내는 두산에너빌리티 언제까지 봐야 할지 대장의 발자취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예,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략을 잘 짜야 될 때가 있고요. 변곡점이 있는 위치가 있어요. 매일같이 모든 종목을 매일같이 떨어지고 하락을 맞출 수는 없고 그 등락이니까 큰 어떤 변곡점이 변화는 맞출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변화가 없으면 기준점을 잡고 대응을 하는 거죠.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원전 자체가 제가 제2의 르네상스가 온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번 연도가 가장 또 에너지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이 수배 이상 증가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드리며 이 AI 시대에 들어가는 이 필요한 에너지 해결책은 단 하나밖에 없다. 원전. 보도할게요. 그래서 원전에 대한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올라갔지만 12월 달은 이제 뭐 계엄령 사건 터지면서 빠졌죠. 이때 들었습니다. 네, 이때 거래가 늘진 않았어요. 늘면 안 되는 건데 일단은 이건 주봉 차트를 보고 포인트를 잡아드렸고요. 일단 지금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때죠, 요때. 10월 4일 날 딱 드린 거예요. 올라갔어요. 근데 주봉에서 하락 나오면서 특히나 일봉도 이렇게 반전이 여러 개 나오면서 그때 딱 여기 주봉이 나왔어요. 하락에. 그래서 이 정도면 일단 어차피 바로 갈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꼭 하락한다 이ตื이라기보다는 올라가지 않을 거다. 일단 팔자. 다시 사자. 우연찮게 계엄령 사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포인트 잡아드는데 왜 원전이 이제 시작이니까 또 잡아들었죠.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은 쭉쭉 올라가는데 요거 내려오는 과정에서는 주가 좀 빠집니다. 그리고 과열 빠질 수 있어요. 언제? 요건데 거래가 늘었어요. 대응봉 당분간 조정의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5일선 기준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단기 과열된 고점에서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런 시세 분출 잘 나왔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슈프리마 나와 있는데 슈프리마가 또 꾸준히 조용히 가파르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었던 부분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9일 연속으로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슈프리마 어떻게 보세요? 네, 슈프리마 보시게 되면 월봉상 항상 자사주 매수 3년 동안 사상 최고 뚫리면 날아간다? 거래 없네요? 다시 뚫린다. 뚫렸어요. 예측대로 그대로 패턴대로 갔죠? 근데 너무 저평가였었어요. 엄청난 저퍼. 그래서 결국 신고가 가능성을 제가 열어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세 분출이 쫙 나죠. 아직까지 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봉 차트에서 과열 들어간 상태에서 첫 번째 음봉일 때 저라면 매도합니다.
아직 하락 안 나왔지만 3개짜리가 반전이 길게 간다 그랬죠? 첫 번째일 때. 그래서 일봉 보면은 이제 각도가 완만하게 약간 둔화가 되는 흐름 속에서 이렇게 여러 번의 음봉이 나온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각도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둔화되죠. 각도가 가파르게 가다가 둔화돼요. 지금은 저는 이제 매도 의견. 근데 선행 매도, 확인 매도는 22선 갖고 계속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21선 매매 슈프리마까지 들어봤습니다. 제 다음은 한글과 컴퓨터 나와 있는데 한글과 컴퓨터는 앞서서 위원님께서 그 한 주 큰손 리스트 말씀해 주실 때 또 언급이 됐던 것 같거든요. 한글과 컴퓨터 어떻게 보세요? 예, 2000년도에 IT 버블과 함께 AI 버블 가능성을 염두에 주시는 말씀을 드리면 항상 AI 관련주는 필요하다. 월봉이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번 달부터 했어야 되는 거였고요. 근데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죠. 이제 쫙 연속성을 띠고 5개선 매매로 쭉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봉상 현재 이평선 다 뚫고 잘 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5개월선 기준 갖고 수익 형태를 띈다면 좀 여유 있는 매매가 될 것 같고요. 항상 급등할 때 초보자분들은 수익률을 챙겨가면서 단기적 이시선 매매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익을 챙겨가면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관점이었고요. 원익홀딩스 나와 있네요. 원익홀딩스도 4월 21일에 봐주신 이후에 또 꿈틀꿈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익홀딩스 이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 원익홀딩스가 사상 최고대란 거래니까 일반적인 거래는 아니죠. 그래서 5개월선 흐름이 붕괴될 때까지 계속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그 당시 이제 이런 갭의 어떤 감자 흐름을 한번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좀 실적이 단기 순이익이 작년도에 적자를 보였던 것이 약간 좀 문제가 혹시 될지 모르니까 여기서 단기적으로 저는 22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대응한 것이 좀 안정적일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1선 기억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코오롱인더 나와 있는데요. 코오롱인더는 지난주에 봐주셨던 종목입니다. 27일이면은 이번 주겠네요. 네,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기관 투자자들의 5거래일 연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볼까요? 아라미드 소재에 대한 생산 1위가 바로 코오롱인더인데요. 이번 연도에 아라미드에 대한 그 수요가 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현재 주가 자체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월봉이 신저가로 내려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방향성이 없으니까 5개월선 대응을 하면서 일봉상 단기로 올라갔을 때 한 번쯤은 선행 쪽으로 챙겨가면서 5인선 대응과 함께 5개월선 매매 이어가면 되는데 월봉이 방향성이 없으니까 대응을 5인선이나 20선 갖고 챙겨가면서 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코오롱 인더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뒤에는 시청자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네, 시청자 궁금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택인데요. 네. 조금 궁금한 게, 네. 최대주주가 후성인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하고 지금 일주일 사이에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게 네. 저는 LPG 쪽, 수주, 삼성중공업이요? 거기 수주 기대감이 오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에 매도해야 되는지. 매도 시점 알겠습니다. 매수 단가랑 보유 비중은요? 34,600원에 100%나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신데 야수의 심장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위원님께 맡겨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자력 활성화 정책을 행정 서명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예, 예. 근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해체 기술 핵심 파트너사가 혹은 원전 재건 해체 핵심 기업이 바로 한택으로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손을 잡고 원자로 핵심 부품 공동으로 제작하면서 기술력을 입증받았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로의 강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고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대장주가 꺾이면 아무리 이 한택이 좋은 기업이라도 같이 밀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흐름 섹터상 봤을 때 저는 좀 단기로 대응한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공모가가 1,800원이에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이미 좀 올라온 모습인데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자, 어때요? 분기 실적의 기준이 이렇게 보면은 이익이 그렇게 뭐 100억대 이상도 아니고 혹은 증가를 보이다가 더 감소. 그러니까 일정하게 증가 추이를 보이진 않아요. 매출액도 마찬가지로 증가 추이를 일정하게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현재 퍼가 그렇게 낮은 현재 12개월 현재 14 정도가 되는데 작년도 기준.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작년도 기준에서 퍼가 10대 중반. 별도로 볼까요? 별도로 마찬가지로. 근데 실적이 뭐 증가를 별도로 봤을 때는 연간으로 봤을 때는 좋기는 좋은데 분기가 좀 들쑥날쑥한 형태를 띠는 종목들은 제가 이렇게 썩 안정적으로 예측하기 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공모가 1,800원 기준에서 봤을 때도 이미 많이 올란 만큼 저는 단기 5인선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것도 필요 없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기 고점은 이제 꺾이는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위치니까 저는 지금 수익을 챙겼다가 재차 다시 한번 터닝하는 거 모습을 보이고 나서 5인선 대응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수익권에 계시니까요. 일단 수익 챙겨보는 쪽으로 방향 설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한택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청자님도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SK 이터닉스 네, SK 이터닉스 매수 단가랑 보유 비중은요? 21,700원에 25%입니다. 21,700원에 25%. 약간 아슬아슬한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게 뭐 에너지 저장 장치하고 뭐 풍력 태양광 다 연결이 돼 있는데 네. 그걸 좀 사고 나서 많이 빠져서 이게 뭐 저희가 산 가격까지 오르는지 좀 견뎌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그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 단가까지는 올 수 있을지 SK 이터닉스 어떻게 보세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갈 거냐 말 거냐 이게 우리가 이제 항상 뭐 정답이죠. 가요 안 가요. 그러려면 이제 가격적으로 우리가 어느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잘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어요. 일단은 퍼가 20 정도 올라온 상태로서 싸다라고 단정을 질 수 없고 과거에 제가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8월 달에 무증을 하고 나서 이렇게 주가가 쭉 한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무증하고 나서는 무증의 목표 한번 시세 분출을 하기 위해 아마 그 회사 자체에서 무증을 하고 나면 항상 시세 분출을 하거든요. 시세 분출 한번 크게 한번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예측은 이제 여기까지 끝났고 공모가 4,940원 기준에 가격이 이미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주식매수 선택 청구권도 4,750원으로서 이미 많이 올라왔습니다. 퍼가 20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더 간다라고 단정질 수 없고 이미 단기적으로 거래가 실리면서 장대양봉의 이 절반은 깨고 몸통이를 깼기 때문에 여기서는 21선에 대한 기준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서 예측보단
대응이 필요하고 최근에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올라간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부터는 대응이 철저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SK이터닉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SK이터닉스까지 이렇게 종목 상담해봤습니다. 저희 잠시 뒤에 이제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쪽집게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코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강남큰손 위원님의 쪽집게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제일 일렉트릭을 보겠습니다. 네. 네, 쪽집게죠. 제가 이제 쪽집게식으로 딱 찍어드리는 종목인데요. 현재 명품 투자법에도 딱 변곡점이 정확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6월 2일 날 2차 협상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러시아가 먼저 제의를 했으니까 휴전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재건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다음 주 재건주에 대한 움직임이 한 번 정도 강하게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안 갔다 쳐요. 그거는 이제 휴전이 이제 합의가 안 되면 안 갈 수도 있죠. 그걸 제가 정확하게 맞추셨겠지만 그래도 휴전이 확실하게 안 돼도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 휴전에 대한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뭔가 의견을 좁히면서 올라갈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 협정을 서명했으니까 서명했다는 것 자체가 서서히 휴전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거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사가 또 다른 부분이 뭐가 있냐면 설치 의무화 제품 아크 차단기에 대한 인쇄유로 기판의 조립품을 이튼사에 독점하고 있는데 이 이튼사가 바로 이제 미국의 최대 전력 기업인데 우크라이나의 또 재건 사업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튼사가 미국의 삼상 변압기에 대한 생산을 늘리는 3억 4천만 달러 규모를 투자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수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일 일렉트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2002년도부터 법제화 필수 조치가 바로 아크 차단기 인쇄로 기판 미국에서 이튼사가 독점하고 있는 그 분야인데요.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바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아크 차단기 설치 의무화 미국과 동일하게 앞으로 하기 위해 추진 중이기 때문에 주가 움직임이 긍정적일 수가 있다. 또한 전기차에 대한 글로벌 대세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전기차 생산만 하는 시대가 오겠죠. 35년도까지 가솔린 디젤 신차 출시를 금지한다는 것이 유럽의 정책입니다. 그만큼 전기차 충전에 대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도 대선 정책으로서의 이슈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앞으로 관심도가 높다는 거죠. 또한 에너지 사업이 AI로 인해서 많이 올라갈 텐데 국내외 해외 매출 비중 50%씩 국내 세대 분전반 시장에서 25% 점유하고 있는 기업이 제일 일렉트로서 에너지 수요의 폭발 속인 증가 속에서 전력 설비 관련주로서의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주잔고가 889원으로서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요. 차트 통해 잠깐 보도록 했습니다. 실적이 퍼가 저 PBR. 그래서 현재가 기준의 매수 좋고요. 최근의 저점 이렇게 저가 9,000원에 대한 기준가 잡고 상승을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제일 일렉트릭 지켜보면서 또 다음 한 주 대응 전략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이어질 무료 방송 통해서 또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준비된 내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못한 얘기가 많아요. 제가 여러 가지 정보를 노란 통을 통해서 아래 링크가 있으니까 오시게 되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전부 다 드릴 겁니다. 정말 노하우도 많이 드릴 예정이 있으니까 반드시 노란톡에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무료 공개 방송 오시게 되면 제가 지금 다 설명 못했거든요. 그 중요한 핵심 내용을 노란톡과 무료 공개 방송에서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은 많은데 항상 시간이 아쉬웠습니다. 잠시 뒤에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머물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